나왔어.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왜?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엄마한테 연락이 왔거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 검사? 어머님이 병원 검사를 받으셨어?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위암이래. 그것도 말기. 뭐 위암? 그것도 말기라고? 어머 어떡해. 진짜야? 의사 선생님은 뭐래? 고칠 수 있대? 물론 항암은 해볼 순 있다는데 이미 말기라서 괜히 몸만 더 힘들어질 수 있대. 그래서 가족끼리 잘 상의해보고 어떻게 치료할지 정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머님이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소리잖아. 여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 너무 무서워. 의사 말로는 솔직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완치는 어렵다고 했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버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나 진짜 어떡하지?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둘 다 너무 가엾어서 마음이 아파. 병원은 계속 다니시는 거지? 치료나 검사는 꾸준히 받으셔야 할 텐데. 병원은 계속 다니셔야지. 근데 여보, 나 진짜 염치 없는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당신이 우리 엄마 간병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님을? 나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그럼 회사랑 우리 애는 어떻게? 애 보는 건 나한테 맡겨. 퇴근하고 내가 어떻게든 챙길게. 근데 회사는 당신이 잠깐 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나까지 회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 내가 지금 집안 생계도 책임져야 하니까. 여보, 그건 너무 큰 결정이잖아.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형님 쪽은 아예 도움 주시기 어려우신 거야? 누나랑도 얘기해봤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데다가 애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서울로 오래 올라와 있기가 힘들겠대. 여보, 나도 이게 얼마나 큰 부탁인지 알아. 근데 엄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 정말 못 이기는 척 해서라도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어쩌지.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7년이나 다닌 직장인데 나한테는 정말 큰 결정이야. 일단 생각해볼 시간을 조금만 줄 수 있을까? 그래, 그게 맞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말해줘.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나도 진짜 미안해.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여보, 진짜 부탁 좀 할게. 일단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을 텐데 좀 쉬어, 여보. 나 할 말 있어. 어머님 간병하는 그 일 말이야. 그 얘기 생각 좀 해봤어? 아무래도 회사 그만두고 엄마 간병까지 하는 건 무리겠지? 아니, 생각해봤는데 회사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상태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머님 간병에 전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짜로? 정말 우리 엄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암 말기라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게다가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하고. 여보, 나 진짜 감동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거든. 근데 당신이 우리 엄마 위해서 자기 일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진짜 천사랑 결혼을 했네. 천사는 무슨. 나도 솔직히 마음 편한 건 아니야. 흔쾌하게 결정한 건 아니고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만 아니었으면 나 그 회사 평생 안 그만뒀을 거야.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서 다시는 이런 직장 다시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나이도 있다 보니까 한번 그만두고 나면 다시 일자리 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혹시 이러다 경력 단절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걱정이 산더미야.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나랑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다니던 회사잖아. 내가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 하던 직장을 포기하고 우리 엄마 간병을 선택한 거잖아.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리 엄마도 분명 너무 고마워하실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고맙네. 아무튼 회사에 퇴사 얘기하고 인수인계까지 하려면 못해도 한 달은 걸릴 거야. 급한 사정이라고 말은 해보겠지만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회사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당신이 좀 많이 도와줘. 집안일도 그렇고 애 등하원이랑 밥 챙기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어머님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병원에는 언제 입원하실 예정이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무튼 정말 고마워, 여보. 이 은혜 진짜 안 잊을게.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긴 했지만 도장 찍고 나오는 길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속이 상했습니다. 제게는 사실상 신의 직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님 가시는데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제 커리어를 통째로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폰을 켜둔 채 그대로 잠들어 있길래 화면만 끄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요. 무심코 카톡 알림창을 눌렀다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머님 위안 말기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갑상선암 초기인데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까지 도맡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어디까지 하려나 저를 테스트해본 거라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둘이 카톡으로 낄낄거리더니 우리는 며느리 복, 와이프 복은 있다고 하면서 혼자들끼리 아주 좋아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사직서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정확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돌려가며 겨우 사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퇴사한다더니 라는 눈빛으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는데요. 그래도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가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이 저를 그렇게까지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결심했죠.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갚음해주고 이 결혼도 같이 정리하자고요.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제가 얼마나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지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아야, 난데 지금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너 혹시 우리 쪽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나 아프다고 얘기했니? 아침부터 전화가 불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아, 네. 요즘 날도 부쩍 쌀쌀해졌잖아요. 문득 할머님이랑 이모님은 잘 지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부 전화 드렸다가 어머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전 솔직히 이미 다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처음 듣는 눈치시던데요. 시댁 근처 야채가게 사장님께도 어머님이 워낙 단골이시니까 당연히 말씀하셨을 줄 알고 얘기 나누다가 그렇게 알리게 됐고요. 제가 혹시 실수한 걸까요? 아이고, 치아야,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걸 주변에까지 다 말하고 다니니. 그리고 말인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나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잘못 확인해서 암으로 착각했던 거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오진이었다는 거지. 아무튼 암 아니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주변에도 더 이상 말 돌릴 필요 없고. 알겠지? 아휴, 어머님, 오진이라니 그게 말이 되세요? 갑자기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소리 들으시니까 너무 놀라셔서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으신 거죠? 아니, 내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거라니까.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쉽게 하겠어요? 진짜 그런 일이었으면 벌써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겠죠. 아니, 그게... 어머님, 말기 암이라는 얘기 들으시고 얼마나 충격도 크고 세상도 원망스러우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그동안 못 해보셨던 일들 하나씩 해보시고 만나고 싶었던 분들도 차근차근 만나시면서 주변 정리도 조금씩 해나가셔야죠. 아니, 정리는 무슨 정리? 나 진짜 암 아니라니까. 어머님, 많이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제가 끝까지 곁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니, 예. 네, 팀장님. 어머님 죄송해요. 팀장님이 부르셔서 지금 바로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치아야, 잠깐만.
여보, 지금 어디야?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리고 내 짐이 왜 집 문 앞에 나와 있어? 도어락도 고장났나 봐. 비밀번호가 하나도 안 먹히는데. 당연히 안 맞겠지. 내가 비번 바꿔놨으니까 큰 짐들은 용달 불러서 가져가. 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일부만 먼저 문 앞에 내놨어. 거기 있는 것부터 먼저 챙겨가고 나머지도 나중에 다 가져가. 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집 비번은 왜 바꿔놨는데 내 짐은 또 왜 문 앞에 나와 있고.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엄마 암 걸렸다는 소식 듣고 큰 이모 쓰러져서 시골 다녀오느라 하루 종일 운전했더니 아주 죽을 맛이야. 너무 피곤해서 그냥 좀 누워야겠어. 아, 그래? 그게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뭐라고? 너랑 어머님이 한 그 거짓말 때문에 큰이모님께서 쓰러지신 거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거짓말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꾸 모른 척 할 거야? 너랑 어머님이랑 짜고 암이라고 거짓말한 거잖아. 아휴, 됐다. 내 입으로 다시 말하는 것만 해도 짜증난다. 나 이대로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내가 미쳤다고 거짓말이나 치는 너랑 너네 엄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겠어? 그럴 바엔 그냥 너랑 이혼하고 그 회사 계속 다니는 게 100번은 낫지. 뭐 이혼? 아니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에서 잘못 안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병원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나 속이려고 그런 거잖아. 어머님 친구분 며느리가 일까지 그만두고 간병했다는 얘기 듣고 샘나서 나한테도 똑같이 해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안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아서 뭐하게. 아무튼 어디까지 날 속일 셈인가 싶어서 그냥 가만히 지켜봤거든? 근데 진짜 웃기게도 끝까지 한치도 안 어긋나고 거짓말을 하더라? 그럼 그동안 다 알면서 일부러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엄마 아프다고 소문낸 거야? 야, 너 때문에 지금 집안이 얼마나 난린지 알아? 애초에 거짓말한 건 너랑 어머님이잖아. 거짓말 한번 쳐보겠다고 사람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것도 너랑 어머님이고. 입 아프니까 더 말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네 짐 싸서 꺼져. 너 같은 거짓말쟁이랑은 1분 1초도 더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이랑 너랑 사기꾼끼리 오순도순 잘들 살아봐. 여보, 일단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이혼까지 가는 건 진짜 아니잖아. 입 다물고 이혼 절차에나 똑바로 협조해. 안 그럼 소송이든 뭐든 다 걸어서 피해 보상 끝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리고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짐부터 빼. 끊는다? 여보, 잠깐만. 여보.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싹 다 정리해서 전부 변호사님께 가져갔습니다. 암 말기라고 속여서 퇴사까지 고민하게 만든 거면 이혼 사유 충분하고 아이도 있으시니까 양육권이랑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더라고요. 재판에서 남편은 끝까지 장난이었다, 효심 테스트였다 라고 버텼지만 카톡에 찍힌 우리는 며느리 복, 와이프 복은 있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 양육권을 제 쪽으로 가져오고 남편에게서 매달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일부 재산 분할까지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 효심 시험하다가 집안 망신 다 시킨 사람으로 남았고 남편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혼 기록과 함께 매달 나가는 양육비 고지서만 떠안게 됐죠. 지금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제 커리어와 제 아이 둘 다 제가 직접 잘 지키고 있답니다.